며칠 전 해외 커뮤니티에는 재밌는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한국과 인도, 그리고 미국 싱가포르의 의료비를 대략적으로 비교해 놓은 자료였죠. 물론 정확한 내용을 담은 건 아니지만 평균적인 의료비를 알게 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비를 극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제외하고는 무릎, 심장, 고관절 등등 대부분의 수술에서 의료비가 높은 순위는 미국, 한국, 싱가포르, 인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해당 글에는 무려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외국인들의 댓글이 줄지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단순히 의료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심지어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의 의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급 자체가 아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과 보험 체계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배워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단순히 숫자로 한국의 의료비와 다른 나라의 의료비를 비교하는 건 전혀 쓸데없는 짓이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수술비와는 상관없이 건강보험과 개인이 든 보험까지 너무나 완벽해서 돈을 더 돌려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런 비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외국인들도 많았죠. 그리고 싱가포르나 인도의 경우 의료비를 떠나서 의료기술 자체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의료기술과 관련 시스템이 워낙 세계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다 보니 해외 커뮤니티에는 항상 한국의 수술 비용과 외국의 수술 비용을 비교하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한국과 미국의 맹장 수술 비용 차이였습니다. 맹장 수술의 경우 주변에 누가 한 명은 무조건 해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흔한 수술입니다. 한국에서는 심하지 않으면 며칠만 입원하고 바로 퇴원해 일상생활을 하고, 요즘에는 관절경 수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처럼 흉터도 거의 생기지 않게 됐죠. 그리고 수술 비용 역시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8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각종 보험을 적용하면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맹장염이라고 불리는 질환의 정확한 수술명은 충수절제술로, 사실 염증이 크게 번진 것만 아니라면 매우 간단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인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흔한 수술이 미국에서는 몇 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맹장 수술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의학 뉴스지를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실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기사긴 하지만 메디컬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맹장 수술비 평균 가격은 33,000달러라고 합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무려 4,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한국에서 4천만 원이 넘는 수술을 했다고 하면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대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미국에서는 맹장 수술의 평균 비용이 이 가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4,400만 원이 평균 비용이라는 점이죠. 미국에서 맹장 수술 비용으로 청구된 금액 중에 가장 높은 액수는 무려 18만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약 2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해당 환자의 경우 암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암과 관련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원일 수도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하루 동안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느라 2억 4천만 원의 병원비가 청구된 것이죠. 물론 미국에도 보험 제도가 없는 건 아니기에 저 금액이 모두 청구되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수술비 자체가 저렇게 나왔다는 건 한국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죠. 미국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입이 닳도록 지금까지도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해당 글에는 정말 의료 시스템 하나 때문에라도 한국으로 이민을 하고 싶다며 한국 국적을 얻는 법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는 외국인들의 댓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다 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는데요. 그 범인은 바로 중국인들이었습니다. 법의 교묘함을 이용하거나 아예 범죄를 통해 중국인들이 한국의 의료를 이용하고 일명 먹튀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족의 의료 쇼핑 또는 보험 먹튀가 한국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 의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어떻게든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건강보험 시스템과 더불어 중국의 의료비보다 훨씬 저렴한 한국의 의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한국의 수술비가 중국에 비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일례로
중국에서는 고관절 수술비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120만 원 수준 정도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조선족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국내법상 조선족들은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일반 보험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 조선족들은 해외 동포로 인정받아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도 3개월 이상 체류한 조선족 중에 3개월치의 보험료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3개월치 보험료를 내고 고가의 의료 서비스만 받은 후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이른바 보험 먹튀가 느는 것이죠. 게다가 조선족 환자의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진료나 수술을 받으면 중국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이 2차, 3차로 받으러 오면서 한국인들은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물론 조선족들을 동포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칩시다. 하지만 3개월의 보험료를 내고 먹튀하는 것은 그나마 양심적인 경우라고 하는데요. 3개월의 보험료도 아까워 아예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의료 혜택을 받으려는 중국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에 불법으로 거주 중인 조선족이 지하철에서 한국인이 분실한 지갑에서 신분증을 도용해 약 2년여간 90회의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를 수상하게 여긴 건보공단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조사해 부정수급의 사례가 적발되었지만 그 조선족은 133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본 셈이죠. 이처럼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려는 안 좋은 사례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를 대비할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물론 이런 안 좋은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 관광이 늘어 흑자를 본 사례들이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얼마 전 쿠웨이트의 유명인사가 한국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유튜브에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연의 주인공인 수하이단 박사는 2022년 가장 영향력 있는 무슬림 500인으로도 뽑혔으며 쿠웨이트에서 존경을 받는 역사가 겸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하이단 박사는 위암과 췌장 치료를 위해 한국 병원을 방문했다가 깊은 감동을 받아 그에 대한 체험기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수하이단 박사는 미국 하버드 병원과 유럽의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자 했지만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한국 병원을 추천해 주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엄청난 규모의 병원들과 훌륭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현대적인 시설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없던 것입니다. 그는 한국 병원이 군대와도 같다는 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병원의 부서와 시스템은 군대처럼 체계적이며 의료진들은 엄격한 지시를 따르면서 매우 정확한 절차를 따라 수행하는 모습이 잘 훈련된 군대처럼 느껴진 것이죠. 이 밖에도 수하이단 박사가 올린 영상에는 온통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극찬하는 이야기로 가득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로 인해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의료 관광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다는 것입니다. 수하이단 박사는 평범한 학자가 아니라 쿠웨이트를 넘어 걸프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 인사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쿠웨이트 무역관의 말에 따르면 수하이단 박사가 유튜브 방송을 한 이후로 한국 의료 서비스 및 의료 관광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게다가 중동 환자들의 경우 의료 관광으로 가족과 간병인이 함께 오는 중증 환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때문에 체류 비용이 훨씬 높고 한국 관광 등 주변 산업들까지 덩달아 활성화가 될 수 있어 국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단순히 가격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월등하다 보니 각 나라의 의료비를 비교한 사진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료를 보니 한국은 의료비를 좀 더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이렇게 저렴한데 어떻게 이처럼 훌륭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 반대로 다른 나라들은 다 사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라는 훌륭한 케이스가 있는 반면 미국처럼 환자를 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한국의 훌륭한 의료시술과 유능한 의료진 덕분에 새 인생을 살 수 있었다. 한국 의료진들은 팀을 이루어 다양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나와 같은 환자들을 돌본다. 이는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방식이야. 프랑스의 의료진들은 정말 게으르기 짝이 없어서 병원을 안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할 정도였죠. 한국이 미국보다 의료비가 비싸다고 해도 전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겁니다. 그만큼 수준도 세계 최고니까요.
감기가 걸렸다고 병원에 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걸. 이게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었으면 감기 정도는 치킨 수프나 먹으면서 버텨야 하거든. 감기로 병원에 갔다가는 수십만 원이 깨지는데 누가 병원에 가려고 하겠어요. 그나마 약국이나 겨우 들리는 수준이죠. 난 팔이 부러진 적이 있는데 다행히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고 있어서 보험 처리가 되었고 저렴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이었으면 수천만 원이 깨졌을 거야. 그래도 중국인들처럼 악용한 건 아니야. 한국에 살면서 의료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도 당장 길을 가다가 차에 치일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비교조차 하면 안 되지. 수준이 다르다. 병원 기술 수준, 의료시설, 진찰을 하는 속도까지 모든 게 한국이 뛰어나. 단순 의료비도 비교할 게 아니야. 더 열받는 것은 그래놓고 미국 의사들이 한국 의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한국 의사들 다 데려와서 미국에서 일하게 하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아프지 말아야 해. 내 지인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골절된 상태인데도 절대 구급차 부르지 말라고 해서 우버 불러서 병원에 갔어. 만약 구급차를 불렀다간 막대한 비용 때문에 환자를 2번 죽이는 일이 되거든. 보험뿐만 아니라 여기 캐나다에서는 일반 병원 가서 의사 한번 보려면 3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의사를 봐도 죽을 만큼 아프지 않은 이상 별로 해주는 것도 없어요. 이상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의 의료비 비교 자료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